안녕. 저 염색했어요. 진짜 완전 포인트로 했는데 여기 이렇게랑 여기 안쪽이랑 여기도 안쪽이랑 이렇게 포인트 색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이 친구가 지금 마이크 역할을 해줘서 목소리가 크니까 이 아이패드 자체로 녹음을 하면 가끔씩 소리가 좀 울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좀 멀리 마이크를 두고 얘기를 하고 하겠습니다. 제가 서울국제도서전 다녀오면서 책 샀던 거 좀 얘기해 보려고요. 서울국제도서전 다녀오면서 책 샀던 거를 영상만 제가 솔직히 말하면 이번이 3번째거든요. 재작년, 작년, 올해 해서 3개인데 여태 안 올리다가 이번에 한번 올려보려고요. 책을 조금만 사자는 다짐을 하고 가긴 했어요. 했는데 다짐일 뿐이었다. 나도 결과로 이어졌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한 출판사당 한 3권씩 사가지고 10권 넘은 것 같은데 좀 샀습니다. 이게 돈을 그냥 한정되게 들고 갔죠.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 돈을 쓰니까 사고 싶었는데 그래서 내가 몇몇 출판사들은 알라딘에 저장을 해놓고 꼭 내가 나중에 사야지 해서 또 출판사들이 있습니다. 그거 먼저 얘기할까? 먼저 그림책 공작소 여기가 비에도 지지 않고 미야자와 겐지 봄과 아수라라는 이따에서 나온 시집이거든요. 여기 맨 마지막에 비에도 지지 않고라는 유명한 시가 있어요. 이거를 제가 작년 도서전에 가서 샀어요. 작년에도 얘가 반려도를 나눠줬었거든요. 여기 있다. 제 작년 도서전 생일인 제 반려돌 짱구라고 하는데 세븐틴의 정한님이 제 캐럿이었고 지금도 꾸준히 세븐틴을 응원하는데 일상에 치여가지고 덕질을 이제 못할 뿐 저 캐럿 공식 2기 3기였습니다. 저 정한님께서 반려돌 윤쫑쫑을 키우시더라고요. 뭐 어느 순간부터 또 반려돌 열풍이 1년 새에 또 이렇게 흥하고 올라온 거야. 작년 도서전 때도 반려돌의 인기가 잔잔하게 있었는데 올해 1년 사이에 반려돌이 더 터져가지고 올해도 반려돌을 나눠주더라고. 보니까 이따 책을 이번에 출판사에서 구경하려 했다가 이따 부스에 간 시간이 사인회랑 겹쳐가지고 못 갔거든요. 이따에서 이 시인선이 있어요. 해외 우리가 흔히 접하지 못할 하지만 유명한 그런 시인들 모아서 이따 시인선을 내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봄과 아수라거든요. 그 비에도 지지 않고라는 시를 동화책으로 낸 출판사가 그림책 공장소입니다. 그냥 TMI였고요. 저는 사실 도서전에 갈 때마다 그림책 좀 보는 맛에도 좀 가긴 가거든요. UX 리뷰라는 출판사가 있었어요. 제가 공대생이거든요. 저는 미래 모빌리티를 전공하고 있는 공대생인데 저는 항상 모빌리티와 인간과의 상호작용을 좀 알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 중 한 명이에요. 그런 거 공부 삼아서도 출판사가 도움이 많이 되겠다 해서 그중에서 이 도널드 노만의 UX 디자인 특강, 도널드 노만의 어쩌고 하는 책이 3권인가 4권이 있었는데 이분 책 좀 읽어봐야겠다 해서 그래서 여기 알라딘에 넣어놨어요. 그게 책이 되게 두꺼워서 이거 어깨에 들고 가면 어깨 많이 아플 것 같더라고. 북극곰이라는 또 그림책 주로 내는 출판사가 있어요. 눈여겨본 책이 나무 할아버지와 줄넘기라는 책 귀엽더라고. 그래서 북극곰 출판사 책도 저장해놨고 독립출판 중에서 웜그레이 앤 블루라는 출판사를 새로 알게 됐는데 독립출판이라는 게 대체로 사실 스타트업 출판사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작가진이 대표 아니면 한둘 더해서 몇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웜그레이 앤 블루에서 송재은 작가님께서 쓰신 책들이 좀 다 좀 취향이더라고요. 일단 일일 다정함 권장량이라는 책을 담아놓긴 했는데 다른 책들도 좀 보면서 더 담아보려고요. 일단은 그 정도로 실제 찬 책을 보러 가셔야죠. 제 짱구는 제 책 지킴이어서 항상 책꽂이 있고요. 아까 독립출판 얘기했으니까 독립출판 먼저 꺼내보자면 너 아닌데? 문장과 장면들이라는 제가 고3 때 첫 도서전 가서 처음으로 알아온 독립출판이 이 문장과 장면들이거든요. 여기 그래서 보면 그래서 2022년 여름 고3인데 그때 이 도서전이 저한테 꽤 큰 의미를 가져다 줬던 행사였죠. 이 문장과 장면들에서 가랑비 메이커님이 대표님을 하시고 계시고 그 출판사에서 여태 가랑비 메이커님의 책만 나오다가 처음으로 써머님의 책이 나온 거예요. 써머 작가님 첫 책이 나오면서 도서전 때 처음 이렇게 내보냈었던가? 그랬던 것 같은데 이 책을 읽고 이 문장과 장면들이라는 출판사를 좀 따라 읽기 시작했었어요. 그 다음에 나온 책이 이거였던 걸로 기억을 해. 텀블벅 펀딩 비슷한 거 해가지고
샀었던 기억이 드는데 이거는 사랑은 물음표가 아닌 느낌표라는 썸머 작가님 책이고 이거는 한 뼘의 계절에서 배운 것이라는 가랑비 메이커님의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인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10월이라고 써있고 나 아직 기억나. 나 대학 발표 나고 하루 이틀 뒤였던 것 같아. 북토크가 있었어요. 그때 그 북토크에서 이거를 샀었고 책을 하나를 뽑기 같은 거 걸려서 받았었는데 이방이 프로방스 책자 같은 책 한 권 있었는데 지금 안 보여가지고 그래서 여기도 보면 2022 12 겨울일 수밖에 없지. 당연히 기억하는 걸 제 공민대 다니거든요. 공민대 붙고 하루 이틀 뒤엔가 이 북토크가 있어서 갔었거든요. 진짜 제 고3을 가득 채워졌던 독립출판이었는데 작년에 대학교 1학년 하면서 뭔 놈의 대학교가 이렇게 힘든지 적응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걸 따라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그걸 할 만한 힘이. 저 그래서 원래 미는사 유튜브도 진짜 꾸준히 챙겨보고 북클럽도 엄청 열심히 했었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2022에서 2023으로 변하면서 북클럽 할 힘도 안 나고 유튜브 볼 겨를조차 없고 바뀐 환경에 적응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제가 그때 좋아했던 많은 것들을 잠깐 놓고 지냈던 해였어요, 작년이. 올해 오면서 올해도 놓고 지낼 뻔했다가 도서전을 그냥 어떻게든 갔어요. 어떻게든 도서전을 가서 책을 샀는데 문장과 장면들을 나도 모르게 찾고 있더라고. 문장과 장면들 출판사에 가서 그동안 제가 따라가지 못했던 계절들에 나온은 아니고 이번 여름에 나온 책 2권을 샀어요. 한 권은 또 다시 썸머 작가님의 책이고 한 권은 가랑비 메이커님의 책이에요. 낮달의 시간이라는 가랑비 메이커 작가님의 책이고 사실 저도 책을 아직 다 안 읽어서 잘 모르는데 다가올 어둠을 기대하는 고요한 마음 느리게 차오르는 이들을 향한 가랑비 메이커식 응원. 사실 대학교 오고 좀 변화? 성장?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챌린지하는 과제들이 저한테 우리가 매번 선명하고 진하게 이렇게 인생을 탁 하고 그릴 순 없는 거니까 그럴 수 없기에 조금 더 진하고 선명한 것들을 좀 더 선망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실제로 그럴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한 마음이 담기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의 산책이기도 하면서 좋아하니까 샀고 좀 더 진하지 않는 흐리고 희미한 삶에 대한 응원을 좀 듣고 싶어서도 산 책이기도 해요. 그리고 썸머 작가님의 이번에 처음으로 소설집이 나온 것 같아요. 윤장과 장면들에서 길을 걷다가 넘어지면 사랑. 역시 썸머 작가님답게 또 사랑. 사실 여기는 얼음물, 담요, 물감, 볼링골, ASMR, 수박, 그리고 수영장. 사실 이 단어들만 보고 골랐어요. 여름을 느끼고 싶었어. 사실 학술 동아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학술 동아리를 하면서 당연하죠.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한 무게를 치러야 되는 거니까. 근데 내가 너무 이 시간들을 그냥 보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사실 오늘도 학교를 가야 되는데 안 갔거든요. 뭐 가야 한다 뭐 이런 건 없는데 가서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냥 집에서 하려고 노트북이랑 지금 막 뭐 링크 다 얻어놨어. 이거 영상 다 찍고 나 데이터 확인하러 가야 돼. 딥러닝도 공부해야 되고 하는 게 많은데 이 여름을 더 여름답게 느끼는 시절이 다시 왔으면 좋겠어요. 뭔가 내가 여태까지 보냈던 여름들을 떠올리면 그때는 굉장히 눈부시게 쨍쨍한 날들이었는데 물론 사이사이 힘든 일도 분명 있었겠지만 어떻게 돌이켜보면 그런 날들이었는데 왜 어느 순간부터 그런 날들이 오지 않지?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도 그런 어떤 수박이 떠오르는 그런 여름을 보내고 싶어요. 근데 이거 얘기하면서 떠오른 게 나 수박 얼려놓고 안 꺼냈어. 아니 내가 수박을 좀 시원하게 먹고 싶어서 얼려놨는데 깜빡한 거야. 이거 보여요? 먹으면서 할까? 근데 독립출판이 되게 따라 읽는 맛이 있어요. 대형 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내가 너무 하나의 아무것도 아닌 개인인 느낌이 드는데 그게 오히려 편할 때가 있는가 하면 나 가끔씩은 나도 좀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 이번엔 웜그레이 앤 블루 여기도 한번 따라 읽어보려고요. 그리고 미음사 화재의 부스 미음사에 또 제가 다녀오지 않았겠습니까? 미음사가 그 미음사 유튜브 인기를 본 거는 제가 보던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던 시점보다 지금 더 인기를 끌었더라고요. 그래서 미음사 발디기도 힘들었다. 미음사가 유튜브 한 이후로 좀 도서전에서 인기가 그러니까 다른 데들은 어떤 출판사 자체나 출판사가 한 번 이렇게 가볼까? 싶은 거에 대한 인기라면 미음사는 이제 인플루언서가 됐어. 거기는 출판계 인플루언서야. 책을 가볍게 3권만 샀습니다. 도서관에 갈 때는 좀 안 살 법한 책을 사야 되는데 미음사에 사람 많으니까 책 고르기 귀찮더라고. 이걸 탐구 시리즈라고 불러요. 이 미음사의 작은 빨간 책 시리즈들을. 제가 이거 말고도
9권인가 더 있는데 6권 전원주 작가님의 납치된 도시에서 길찾기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주제들이죠. 전공이 모빌리티라 얘기했잖아요. 모빌리티를 뭐라고 정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그거긴 한데 차체, 기체를 만드는 그런 공학적인 것도 배우는데 교통도 조금씩 다루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동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거의 나오자마자 샀었거든요. 왜 우리는 매일 거대 도시를 향하는가. 전원유 작가님과 정의원 노년내과 의사 전문의분께서 함께 쓰신 책이에요. 같은 분께서 쓰셨습니다. 이거 사실 도서관에서 한번 빌려서 읽어보기도 했는데 눈에 막 들어오진 않았는데 이번엔 한번 제대로 읽어보려고요. 그리고 재난에 맞서는 과학, 또 안전 이런 거 굉장히 관심 갖는 키워드. 그래서 제가 또 과학을 좀 비판하는 책들을 좀 읽긴 해요. 근데 과학을 비판한다는 게 지구는 네모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과학이라 일컫는 어떠한 것들이 가지는 맹점이 이러이러한 점들이 있다 하는 거라든지 어떤 수치상으로 볼 수 없었던 그 과학의 뒷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얘도 그런 책 중에 하나여서 골라봤습니다. 과학과 사회를 잇는 그런 책들을 굉장히 좋아해서 그래서 어떠한 이동, 교통이라는 이학 그리고 공학적인 부분을 철학자가 풀어낸 이런 책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재난을 과학으로서 얘기하는 이런 책이라든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2권 샀고 다자요삼의 만년을 샀어요. 여기 맨 뒤에 보면 죽을 생각이었다. 올해 설날 옷감을 한 필 받았다. 새해 선물이다. 천은 3배였다. 회색 줄무늬가 촘촘히 박혀있었다. 여름에 입는 옷이리라. 여름까지 살아있자고 생각했다. 라는 첫 문장을 가진 책인데 제가 세계문학 전집에서 처음으로 완독했던 책이 다자요사무의 사양이라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다자요사무가 저에게 갖는 의미는 굉장히 특별한데 그리고 다자요사무 이름만 봐도 솔직히 뭐 살만하잖아요. 원래 띠지가 있었는데 제 띠지는 다 버리는 타입이어서 근데 아직 띠지를 버리지 못한 책이 남아있죠. 아논북스 책들이 다 띠지가 둘러져서 왔더라고. 제가 최근에 서효인 시인 북토크 갔다 온다고 책을 잠깐 빼놨네. 이 조음과 시름 사이 난다에서 나오는 시의적절 시리즈에서 6월 달을 맡고 있는 조음과 시름 사이 작가들 라인업이 굉장히 좋아요. 정세랑, 최진영, 구병모 일단 지금 당장에 기억나는 게 몇 없는데 이렇게 아논북스에서 3권을 샀고 3권을 사니까 초록색 에코백을 주더라고요. 이거랑 뭐 선물도 좀 받았었는데 제가 최근에 정대원 작가의 급류를 읽었어요. 도서관에서 빌린 거여서 제가 지금 책이 없는데 급류를 읽고 사실 소설을 잘 안 읽거든요. 소설을 그냥 갑자기 읽고 싶은 거야. 갑자기 읽고 싶은데 뭘 읽지 하다 최근에 이제 서점에서 친해진 어떤 언니가 급류를 읽었던 게 떠올라가지고 나도 급류를 읽어야지 해서 급류를 읽었어요. 좋은 책 경험으로 남아있어서 그분의 책이네? 하고 이렇게 보고 있다가 샀습니다. 이게 도서전에서 처음 발표한 책인데 작가들의 작업여행 시리즈가 나오나봐요. 파란색 도시 나폴리에서 소설가 정대건이 얻은 선대, 호의, 그리고 용기 또 요런 내용. 작가가 어느 도시에서 경험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에세이로 풀어내는 시리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정대건 작가가 직접 찍었다 했던 것 같은데 요 엽서가 함께 들어있습니다. 이유리 작가의 좋은 곳에서 만나요. 이유리 작가는 브로콜리 펀치라는 소설을 낸 작가이기도 한데 그 소설 자체가 귀엽고 독특한 상상력을 기반으로 한 소설이에요. 읽진 않았는데 제목이 브로콜리 펀치잖아요. 손이 진짜 브로콜리가 돼가는 거야. 그런 내용들이 담긴 단편소설집인데 그러한 상상력이 그대로 담겨있는 책이라고 서효인 대표님께서 소개를 해주셨거든요.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고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고 하는 그러니까 100만 번 산 고양이 그런 느낌처럼 삶과 죽음을 얘기를 하면서도 딥하게 들어가지 않고 귀엽고 독특한 상상력들로 풀어낸 소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도 설명만 들어도 사실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끌려서 사봤습니다. 여기가 단편 소설이 아니라 연작 소설이라고 하잖아요. 이 안에 있는 것들이 깊게 엮일 때도 있고 얕게 엮일 때도 있고 하면서 이야기들이 이렇게 슥 만나는 지점들이 생긴다고 들었어요. 사실 책 사는데 뭐 별 이유가 필요한가요? 그냥 끌리면 사는 거지. 그리고 이거 맨손의 투쟁 이거는 처음 몇 페이지 읽고 너무 좋아서 그냥 샀어요. 이거 사고 나니까 이 책 진짜 좋은데 사셨다 하는 거예요. 시 산문집이라고 얘기하는데 생각할 수 있을 만한 말들도 많고 저도 이런 책 좋아하거든요. 시 자체에 대한 질문을 하는 책들. 근데 그런 어떤 문학 작품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게 정말 문학 자체에 대한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사는 모습과 굉장히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런 책들을 좋아하거든요. 이것도 사왔습니다. 아까 잠깐 들었다 놨던 안전가옥. 안전가옥도 매 도서점마다 가장 눈에 띄는 부스를 꼽으라 하면 안전가옥인 것 같아요. 사실 부스 하면 되게 어떤 포맷들이 있어요. 항상 안전가옥은 그 포맷을 그 포맷을 깨고 새롭게 공간을 재해석해서 가져와서 그 점 때문에 도서전에서 안전가옥의 부스를 어떻게 꾸몄냐 하는 것도 항상 관전 포인트거든요. 좋은. 이번에는 정원을 주제로 꾸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전가옥은 출판사 직원들의 어떤 편집자 뭐 이런 것보다 PD라 불렀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정원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이런 느낌으로 부스를 귀엽게 꾸몄더라고요. 안전가옥이 책을 3권 이상 사면 모루인형 키링을 주면서 키참도 주는데 찾으라면 찾았을걸요? 근데 내가 그때 재정 이슈가 좀 있기도 했고 짐이 너무 늘어날 것 같기도 하고 다음에 뭐 또 오면 되지, 안전가옥 책 또 사면 되지 하는 마음에 그냥 약간 아쉽긴 한데 이거는 모던테일이라는 서미애, 민지형, 전혜진, 박서련, 심노을 작가님 각자 한 편씩 엔솔로지로 쓰신 픽픽이라는 시리즈의 책이고 내 기억상 이게 작년 도서전 첫 책이던가 막 그랬을 거야. 재작년 도서전에 이게 처음 나왔었어. 2권이 그때 동시에 처음 나왔었어. 그게 기억나는 거야. 근데 이 책이 아직도 올라와 있더라고. 있네? 하고 또 얘기를 보니까 또 이게 또 끌려. 철화들이라든지 재해석해서 쓴 책들이어서 소설이어서 이거는 사실 너무 유명한 칵테일 러브 좀비예요. 이거를 내가 당연히 읽었었거든요. 밀리의 서재 그때 한창 쓸 때 밀리의 서재 전자책으로 읽어서 종이책이 없었는데 근데 이번에 도서전 한정 양장판이 나올 뿐만 아니라 도서전 에디션을 하면서 이걸 사면 이걸 같이 주겠대. 사실 이거랑 뭐 같이 주는 게 몇 개 더 있었는데 이게 제일 난 중요했으니까. 책갈피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반투명하잖아요, 책갈피가. 한복에 쓰이는 소재로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책에 올리면 약간 글자가 좀 반투명하게 비치는 것도 책갈피 때문에 끌려서 샀어요. 이거 나도 물성 오랜만에 이거 책도 한번 다시 샀으니까 다시 읽어보려고. 스토리가 너무 재밌어서 제가 이걸 추천하면 높은 확률로 성공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안전가옥에서 이렇게 2권 샀고 드디어 마지막 출판사입니다. 창비. 창비는 사실 책이 목적이라기보다는 클럽 창비를 가입하고 왔습니다. 그 클럽 창비가 뭐냐면 되게 많은 출판사에서 북클럽이라는 서비스를 제공을 해요. 어떤 구독형 책 서비스인데 대체로 연간으로 하거든요. 1년 동안에 약 평균 5만 원. 근데 창비는 조금 더 비쌌던 것 같아요. 5만 원보다 좀 더 나갔어. 평균 5만 원 정도가량을 내면 북토크라든지 아니면 그 북클럽 자체 행사, 그리고 뭐 웰컴 키트, 뭐 클럽에서 진행하는 되게 다양한 행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클럽 창비를 새로 열었더라고요. 원래 스위치라는 좀 같이 읽어보자 하는 그러한 것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스위치 말고 클럽 창비로 제대로 오픈을 했더라고요. 원래 이렇게 웰컴 키트 중에서 교양 100g에서 원래 4권 중에 2권을 랜덤으로 발송을 해준다 해요. 근데 도서전에 간 사람들은 2권을 선택을 할 수 있어서 창작 수업과 인생 독서 이 2권을 선택을 했고 그렇게 창비에서는 클럽 창비 하나 하고 이 책을 하나 샀어요. 우리의 여름에게. 봄밤은 지나가요. 때마침 시는 너무 짧고요. 라는 시집을 쓴 시인인데 저 일일지기 영상 보면 독립서점 일일지기 영상 보면 제가 그 책을 추천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는 그 시집이 나온 지 뭐 오래되진 않았는데 이제 그 시집을 낸 시인의 에세이예요. 근데 창비에서 내는 에세이 시리즈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에세이가 창작자들이 에세이를 써서 내고 있는데 한 요만한 사이즈로 이게 그 백수린 작가의 에세이인데 제가 너무 잘 읽어가지고 좋은 기억 그대로 이어서 요거를 샀습니다. 완전히 시적인 이야기만은 있지 않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좋아하는 작가의 글을 더 읽고 싶은 마음에 산 책입니다. 그래서 도서전에서 산 책은 요게 끝이고